세상의 정보는 많다. 우리 아이를 위한 정보는 여기에 있다. 안녕하세요. 교육최적화 전문가 양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제목이 내 아이를 위한 칼밑의 교육법.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칼밑의 교육법 잘 알지는 못해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좀 들 것 같아요. 칼밑의 교육법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몬테소리나 페스탈로치 이런 교육학자들은 다 아시죠? 그 교육학자들의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지성 작가님이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 교사 생활을 하셨대요. 교사를 하시면서 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싫어할까? 그리고 또 교육적인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면 행복한 교육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할 때 만난 그 교육학자 중에 하나가 칼비테. 근데 칼비테는 원래 교육학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시골, 작은 시골 마을에 목사님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학자로 불릴 수 있었냐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발달장애,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이 아이는 제대로 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를 교육의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3살 때 글을 다 읽고 6살 때 6개 국어를 다 하고 12살 때 대학을 입학하고 최연소 법률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만들어진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해서,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어떤 교육을 했는지 다들 궁금해는 했지만 뭐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책이 묵혀 있다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법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책이 교육의 바이블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지성 작가님이 찾아내서 읽고 너무 감명을 받으셔서 쓴 책이 내 아이를 위한 칼밑의 교육법입니다. 자, 한번 안에 내용을 좀 볼까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첫 번째 구절은 바로 이겁니다. 부모가 불행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르치면 아이에게 불행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게 칼밑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도 그 이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내 아이에게 교육을 잘 전달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게 칼밑의 교육법의 핵심,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한 칼밑의 교육법에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장르의 책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미숙아로 태어나고 발달장애가 있고 하면 그 아이의 상태의 급급에서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할 텐데, 이 칼비테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세세하게 교육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유아어를 이제는 태어나서 쓰지 않는 건 다 아시죠? 뭐 까까, 맘마 이런 걸 쓰지 않았다.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실행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자, 조금 더 성장해서 4, 5, 6, 7세쯤 됐을 때 여기서 독서법이 나옵니다. 독서법.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나왔어요. 칼비테의 인문고정 독서법은 정말 탁월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이가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진정한 재미를 느끼도록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것. 자, 과거에는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한 권의 책을 읽어도 진짜 독서를 해야 된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200년 전에도 칼비테는 그거를 실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칼비테는 독서보다 놀이를 더 중요했다. 그런데 여기서 놀이를 더 중요했다라는 게 놀이만 중요했다라는 게 아니라 독서도 놀이처럼 했다라는 뜻이에요. 책 읽기를 놀이처럼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놀이를 또 독서를 놀이처럼 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 감성을 키워주는 거다. 이렇게 책에서 나와요. 자, 제가 독서교육법 하면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 내 아이를 위한 칼비태 교육법에서 가장 많이 다룬 게 제대로 된 책 읽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책 읽기. 잘 보세요. 과거에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심이 됐어.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내가 그 책의 주인공이 돼서 진짜로 그런 감성을 느끼게 하는 독서법. 그게 칼비태가 이 발달장애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히고 있으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 책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시리즈로 만들어서 엄마들에게 독서법을 따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칼비태가 가장 많이 중시했던 것 독서법. 자, 칼비태는 생애 최초로 어떤 책을 읽느냐, 유년 시절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독서 능력과 책의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책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아이가 어릴 때 듣든 말든 잠재의식에 있고 책을 읽어주는 거. 자,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아이가 조금 자란 후에는 독서의 흥미를 키워주기 위해 이야기로 만들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빨간 줄 다 보이시죠? 어머니들. 자, 83페이지. 제가 이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권의 책을 읽어도 진짜 독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엄마들이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시크릿 박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솔루션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내 아이를 위한 칼비태 교육법. 그냥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엄마다, 아빠다 하면 이 정도는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시크릿 박스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박스입니다. 짠! 이겁니다. 자, 되게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요.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입체 독서입니다. 입체 독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고 나서 동화책이나 이런 책들을 읽고 나서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부분은요. 애들이 아이들 특성상 계속 읽어달라고 그래요. 계속. 그런데 계속 읽어달라고 했을 때에는 엄마들이 그냥 계속 읽어만 주지 마시고요. 그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장면을 이렇게 블럭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아까 칼비태 교육법에서 독서 놀이 그리고 책을 끝까지 읽어주지 않고 끝에 그 뒤에 결말은 네가 직접 얘기해 볼 수 있겠니? 라고 했다고 했죠.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고 입체 독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3D 아시죠? 3D 효과처럼 머릿속으로 저장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이게 여러 장 이제 아이들이 만들면 이걸 사진 찍어요. 이대로 사진 찍어서 엄마들이 묶어주세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우리가 블럭으로 만든 글자 없는 그림책이 됩니다. 그걸 묶어준 걸 가지고요. 아이가 자기가 만든 동화책을 막 얘기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읽었던 책과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오게 되겠죠. 이걸 바로 입체 독서라고 하고 독서놀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입체 독서를 하면서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시크릿 박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와 입체 독서 한번 해보세요.